근데 알파벳 A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실적 발표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좀 살펴볼게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원 매출 실적과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기대 이하의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알파벳이 2025년 인공지능 AI 전략 강화를 위해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 후 이제 마감되고 나서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빠졌죠? 현재는 변동성은 크긴 하죠. 근데 많이 빠졌다. 이게 지금 빠진 게 알파벳이 이게 표시가 안 돼. 이것만 표시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정규장에서 거래가 된. 근데 이게 거래량이 증가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본장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시간이 정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애프터 마켓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간에 마이너스 4.71%좀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뭐 마이너스 8%까지도 하락했다 하는데 하여튼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진 건 맞아요. 알파벳의 2024년 4분기에 매출은 964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가 9억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964억 7천만 달러, 964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가 965억 6천만 달러였는데 약 1억 달러 정도? 1억 달러 정도 약간 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의 컨센서스 대비로는 1억 달러 그렇게 차이가 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예상치보다 1억 달러 좀 약간 덜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가 2.13달러였는데 2.15달러로 해서 더 많이 나왔어요, EPS는. 근데 EPS가 더 많이 나왔으면 괜찮은 거지. 이는 비용 절감과 이익률 개선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 재무 알파벳 4분기 재무를 좀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 괜찮던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잖아요. 이게 964억 달러잖아. 이게 밀리언이니까. 잠깐만 분기가 맞죠 이게? 네 맞아요. 964억 달러 맞잖아. 그치? 아씨 헷갈린다. 이거 봅시다. 네 964억 달러. 여기 이제 964억 6,900만 달러인데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여하튼 간에 근데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4분기로 보는 건데 863억 달러에서 964억 달러로 증가했잖아. 그치?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도 증가했어. 236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증가했어. 순이익도 206억 달러에서 265억 달러 증가했어. EPS도 다 증가했어. 1.64달러에서 2.15달러 증가했고. 그리고 연간으로 봐도 증가했어요. 매출도 증가했고 3,073억 달러에서 3,500달러로 증가했어. 이거 이렇게 한. 네, 영업이익도 2,231억 달러에서 2,000 크다냐 규모가 2,376억 달러 증가했고 순이익도 737억 달러에서 야, 많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 야, 뭐 좋은데 뭐. 1,000달러로. 그리고 EPS도 지금 5.80달러에서 8.04달러죠. 야, 그러면 좋은 거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냥, 근데 1억 차이밖에 안 되잖아.
1억 차이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떨어진 것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그냥 실적만 봤을 때는. 그리고 EPS도 되게 많이 증가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뭐 지금 이렇게 빠진 부분이 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죠. 저번에도 뭐 구글 뭐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왔다고 막 떠들어댔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근데 오히려 정가 돌파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좋게 나왔잖아. 좋게 나왔는데 뭐 단지 뭐 1억 달러 정도 뭐 4분기 실적이 뭐 1억 달러 정도 뭐 적게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빠졌다. 그거는 별 의미 없고 제가 보기에는. 네, 부분별 매출에 그거는 뭐 갖다다 붙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분별 매출을 보게 되면 뭐 부분별 매출도 다 증가했네. 뭐 그래도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긴 한데. 예, 유튜브 광고 매출이 예상치가 102억 3천만 달러였는데 104억이잖아. 야, 근데 많이 번다. 야, 진짜 규모가 장난 아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가 121억 9천만 달러였는데 119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 매출 이쪽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뭐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보통 이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AI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빠진 부분이 구글 클라우드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써 있죠. 알파벳의 핵심 성장 동력 중 이게 그렇죠. 알파벳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기는 하죠. 왜냐면 여기가 AI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치거든요.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AI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AI 서비스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은 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좋아 좋은 결과 나왔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업 부분보다는, 그렇지? 근데 예상치보다는 한 2억 달러 정도? 왜냐면 121억 달러에서 119억 달러니까 약 2억 달러 정도 덜 나왔다는 거죠. 뭐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로 봤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죠. 근데 저거는 컨센서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컨센서스에서는 뭐 2억 달러 정도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알파벳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구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기대치를 밑돈 것이 시장의 실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 매출이라든지 그 부분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지는 것은 구글 입장에서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EPS도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거의 예. 2배 정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2배는 아닌데 거의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빠지는 것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는 2023년 4분기 대비 30% 성장했지만 주요 경쟁자인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했어. 부분별로 보게 되면 30% 증가했잖아. 주요 경쟁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 애저에 비해 여전히 점유율이 낮다. 경쟁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쟁력에서 좀 뒤처진다 그런 이야기지. 클라우드 사업이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은 인공지능 AI 기반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알파벳에 있어 단기적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단기적 부정적 요인은 맞긴 맞지.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구글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 사업의 그 컨센서스 대비 실제 매출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요인이 되는 건 맞아요. 예. 그건 맞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구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빠지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 계획 요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알파벳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에는 데이터 센터 확장과 인공지능 연구 개발, 강화, 반도체 및 하드웨어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처럼 대규모 자본 지출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인공지능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게 뭐죠? 챗 GPT잖아, 그치? 예, 챗 GPT 이쪽이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은 라마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쪽인 것 같아. 그냥 어디냐면 메타의 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라마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글이죠 구글의 제미난가 제미니 구글의 제미니 있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딥시크. 근데 딥시크는 지금 아직까지 뭐 상용화 관점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구글의 제미니하고 챗 GPT의 싸움인데 아직까지는 구글의 제미니가 이 챗 GPT를 앞설 수는 없죠. 경쟁에서 밀리죠. 그리고 뭐 또 어디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하고 또 뭐죠? 코파일럿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애저하고 코파일럿은 이거잖아. 챗 GPT 거의 기술을 가져다가 AI 에이전트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용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챗 GPT하고 구글 제미니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모르겠어. 제미니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지. 지금 챗 GPT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런 우려는 좀 있어가지고 약간 클라우드 쪽에 그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글이 하락을 나올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최근에 여기 구글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관점에서 올라갔냐면 구글에서 양자칩 있잖아. 양자칩 개발.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모멘텀으로 올라온 거거든. 근데 지금은 양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AI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양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클라우드 AI로 쳐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약간 오버한 건 거지. 그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알파벳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모멘텀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치? 근데 모멘텀 관점 이야기한다면 지금 알파벳이 하락하는 건 맞아. 이건 틀린 이야기긴 아니야. 이거는 뭐 시장의 평가는 올바르다 볼 수 있지. 다만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야?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다만 소리 방송하다가 뭐 하는 짓인지. 근데 다만 여기서 그 양자 컴퓨터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AI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 우려로 해가지고 빠진 것 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빠질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당연히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갭을 매끄러 내려올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지. 오히려 빠져서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본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본래 그 실적은 좋게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그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글이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요번에 클라우드 관련된 그 매출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그리고 지금 올라간 것 자체는 양자 모멘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오버한 거예요. 그럼 오버했으면 당연히 오버한 부분을 반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건 맞다.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요번에 실적은 좋게 나온 거예요. 다만 우려로 인해서 빠지는 거지. 그러면 해석을 올바르게 하셨죠? 가치평가 올바르게 하셨죠? 그럼 그렇게 가치평가 올바르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 더 해볼까요? 근데 워낙 요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작년 대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만 클라우드 쪽만 약간 그렇던 거지. 그래도 약간 더 봅시다. 뭐 트래픽도 약간 좀 떨어지긴 했구나. 트래픽의 컨센서스가 150억 달러였는데 148억 달러니까 이것도 좀 떨어지겠다. 그 다음에 광고 사업 및 광고 쪽 한번 살펴볼까요? 요새 저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광고로 해가지고 메타 쪽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알파벳의 핵심 사업인 검색 및 광고 부문은 여전히 강력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 540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했다. 총 광고 매출 724억 달러. 전년 동기가 655억 달러인데 어우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는 아까 보니까는 EPS가 엄청나게 증가했더라고요.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뭐 굳이 뭐 4억 달러, 6억 달러밖에 안 돼가지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약간 모멘텀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웨이모는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수익성이 높지 않다. 웨이모 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이모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이쪽으로 뭐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쪽 매출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뭐 모멘텀이라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굳이 뭐 알파벳을 뭐 웨이모 모멘텀으로 지금 뭐 갖다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주가의 하락 원인은 매출의 기대치가 근데 클라우드 부분이죠.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규모 AI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750억 달러.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수익성이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알파벳의 핵심 성장 전략은 AI 및 클라우드 사업 강화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겠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AI 에이전트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요새 잘 날아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AI 기술 경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광고 사업의 안정적 성장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근데 오늘 발표된 그 매출 엄청 좋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AI 쪽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지. 아직까지는. 근데 AI가 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챗 GPT에 좀 약간 밀리는 면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한번 좀 살짝 언급 좀 해볼게요. 구글이 인공지능 AI 무기 및 감시 기술 활용 금지 원칙을 삭제한 것은 AI 기술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 계약을 포함한 사업 기회 확대를 고려한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 쭉 읽으면은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구글이 그동안 구글의 직원분들이 AI를 뭐 무기에다가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무기에다 적용하게 되면 약간 이제 무기란 것 자체가 국방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인명 살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윤리적 기준의 관점으로 봤을 때
AI를 무기에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문구를 삭제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앞으로 구글은 AI를 무기 개발에 구글의 AI 서비스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글이 정부 및 국방 관련 AI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약간 직원 간의 경영진과 직원 간의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제 퇴사를 시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약간 단순하게 돈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윤리적 관점 말고 돈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매출이 증가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동안은 네, 이런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약간 다 거부하고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구글은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이스라엘 정부와의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아마존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 및 군의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시 구글 내부에서는 이 계약이 인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구글 경영진은 이 계약이 AI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기술이 무기 제조업체 및 감시 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과 윤리적 논란, 구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원칙에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프로젝트 님버스에 반대하는 직원 50명 이상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 반대 운동과 비교하면 구글의 내부 반발을 억제하려는 그러니까 경영진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내부 토론 플랫폼인 매맥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군사 충돌, 경제 제재, 영토 분쟁 등 정치적 이슈 논의를 제한하는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AI 윤리 및 기술 사용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하고 현실적 선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글이 과거에는 윤리적 이유로 군사 계약을 거부했지만 최근 미국 정부 및 국방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AI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도 AI 기술 개발에 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업,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팔란티어 주가 엄청 올라갔죠. 팔란티어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국방 서비스에 데이터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AI로 서비스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 정부도 AI 기술 개발에 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의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글의 AI 원칙 변경은 단순한 기업 정책 수정이 아니라 AI 기술의 국제 경쟁 및 윤리적 딜레마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앞으로 AI 윤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미국 및 글로벌 AI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AI를 국방 쪽에도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긴 하겠죠. 그럼 매출이 증가하면 성장하겠죠. 물론 윤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비즈니스 관점 본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구글이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어느 시점에서는 적정 주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해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많이 빠지게 되면은 170달러 요런 데가 지지 라인이 알죠. 요런 데가 많이 빠지면 요런 데가 그치. 요런 데가 딱 봐도 그치. 그냥 일반적인 지지 라인.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걸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좀 길게 이야기했네요. 네,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와 주가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까지 좀 이야기할게요. 구글에 대해서는.